2026년 전 세계 부의 지도가 완전히 바뀐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자산 전략에 정말 결정적인 힌트를 드릴 겁니다. 시작부터 질문 하나 좀 세게 던져볼게요. 만약 2026년 2월에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자산이 하루아침에 폭락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니 무슨 뜬금없이 날짜까지 콕 집어서 얘기하냐고요? 이게 그냥 막 던지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 시장 사이클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정책 변화가 딱 맞물리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대비해야 할 아주 구체적인 전략적 가상훈련인 셈이죠. 자, 바로 이 화면이 그 혼돈의 현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아래로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건 물론이고요. 진짜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안전자산의 대표주자, 금하고 은까지 같이 폭락했다는 사실. 보통은 반대로 가야 하잖아요. 근데 위험자산, 안전자산 할 것 없이 전부 다 무너지는 이 이상한 현상. 도대체 왜 일어난 걸까요? 네, 방금 무엇이 일어났는지 봤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왜 일어났는지를 파헤쳐 봐야겠죠. 이 폭락 뒤에 숨어있는 진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 바로 그게 기회를 잡는 첫걸음입니다. 이번 폭락의 첫 번째 단서는 기술적인 문제, 바로 에어포켓 현상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어떤 자산의 가치가 갑자기 없어져서 생긴 게 아니에요. 사려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싹 사라졌는데 팔려는 물량만 미친 듯이 쏟아지면서 생긴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에어포켓을 만든 게 뭐냐? 바로 마진콜 도미노 효과였습니다. 자, 한번 따라가 보시죠. 먼저 암호화폐 시장에서 빚내서 무리하게 투자했던 포지션들이 강제로 청산당합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당장 손실을 메워야 하니까 현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갖고 있던 금, 은까지 전부 내다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너도 나도 현금을 찾다 보니 모든 자산이 다 같이 무너지는 동주화 폭락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치적인 변수가 기름을 확 부어버렸습니다.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이슈였죠. 아주 강력한 긴축을 선호하는 소위 매파적인 인물이 거론되니까 시장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순식간에 그냥 얼어붙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달러 가치랑 폭등했고 아시다시피 달러랑은 반대로 움직이는 금이나 비트코인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죠. 자, 지금까지 폭락의 원인을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위기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법이거든요. 이런 대규모 조정은 투기 거품을 쫙 걷어내고 진짜 성장할 곳으로 돈이 흘러가게 만드는 거대한 재조정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불사조가 뭐냐? 바로 피지컬 AI의 시대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생성형 AI는 컴퓨터 안, 그러니까 가상세계에 머물렀잖아요. 그런데 이 피지컬 AI는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처럼 현실 세계에서 직접 움직이고 행동합니다.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트렌드가 아니에요. 세상을 통째로 바꾸는 미래 그 자체입니다. 이 피지컬 AI 혁명을 움직이는 심장, 그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 차트 좀 보세요.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2026년 반도체 산업의 예상 영업이익이요. 지난 역대급 호황기였던 2018년보다 무려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많을 거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곧 닥쳐올 거대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슈퍼사이클의 한가운데 바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대 180조 원, SK하이닉스는 147조 원의 영업이익이 전망돼요.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요. SK하이닉스의 예상 영업이익률입니다. 무려 72%. 와, 이건 정말 경이로운 수치예요. 전례 없는 수준의 수익성이 그냥 폭발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끝난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옵니다. 시장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훨씬 더 성숙한 단계로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이 차트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번 보세요. 똑똑한 기관 투자자들의 돈이 비트코인 ETF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죠? 네, 바로 솔라나, 리플 같은 새로운 알트코인 ETF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에서 발을 빼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바꾸는, 즉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기관들은 이제 비트코인만 보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고 법적인 기반은 더 탄탄해지고 있고요. 심지어 고래라고 불리는 큰 손들은 오히려 이 하락을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전통 금융 시스템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과정인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4060 세대가 10억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변동성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핵심은 바로 균형입니다. 아까 봤던 그런 급격한 변동성에 대비하려면 보시는 것처럼 성장 자산 50% 그리고 안전 자산 50%로 딱 나눠야 합니다. 주식과 암호화폐로 성장을 노리면서 채권과 실물 자산으로 내 포트폴리오의 방어력을 키우는 거죠. 특히 암호화폐는 한 5% 내외로만 담아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안에서 수익을 노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실전 매수 타이밍.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가 바로 기회라고 했죠? 이 화면이 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15만 원 아래로 내려간다거나 SK하이닉스가 70만 원 밑으로 떨어진다거나 하는 가격대 말이죠. 물론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앞으로 올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생각하면 이런 수준의 조정은 정말 다시 오기 힘든 강력한 매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원칙을 지키면서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나눠서 사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전략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면서 자산을 내던질 때 바로 그 공포의 한가운데서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매수 버튼을 누르는 사람, 그 사람만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2026년 이 거대한 자산의 재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에 휩쓸려서 공포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명확한 데이터와 원칙에 기반한 나만의 전략을 따르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